네, 부자 되는 방송 815 머니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성숙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임수열입니다. 네, 자 바로 또 오늘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실 초대 손님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대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퇴사를 하시고 오직 3천만 원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연 20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요, 그 어렵다는 요식업으로 거둔 성과인데요.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라는 책까지 함께 출간을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윤혁진 사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렵다는 그 요식업에서 나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네. 왜냐면 우리가 네. 뭐 장사하려고 해도 그 3천만 원? 아니 1억 가지고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1억도 커피숍 조그만 커피숍 내기도 어렵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윤혁진 사장이 과정을 어떻게 갔는지 네. 그 창업 과정을 좀 통해 가지고 좀 우리가 좀 많이 뽑아 먹을게요. 이 제목은 일단 나는 빚내지 않고 3천만 원 장사 시작했습니다라는 제목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금 진짜 이랬는지 아니면 제목만 이런 것인지. 진짜 그랬죠. 아, 진짜요? 요즘 그러지 않으면은 네. 바로 조사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아니, 제목만이 낚시성. 네. 그럼 그 이제 노하우를 하나하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궁금한 게 아니 왜 그 대기업의 네. 인사팀에서 잘 근무를 하고 연봉 짱짱하고 네. 뭐 어쨌든 직업인데. 안전하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만두고 장사를 하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제 회사를 입사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저는 흔히 말하는 대학생 때 졸업유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 잘 몰라요. 네. 졸업유예를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네, 30대와 40대 이상으로 나눠집니다. 아 그래? 네. 알고 계시잖아요. 안다고 할까요? 내가 보기엔 몰라. 그래서 졸업유예라는 걸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취업이 안 돼서 학교를 한 학기 더 다니는 거예요. 취업에 대한 재수인 거죠. 그걸 하는 기간 동안 제가 봤을 때 저 스스로는 기업에서 정말 잘 근무를 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뽑히지 않는 걸 보면서 흔히 말하는 광탈, 서류에서 광탈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인사 시스템은 어떤가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무엇을 보고 신입사원들을 선발할까? 그래서 기업에 들어갈 때 제 손으로 뽑은 신입사원을 제가 교육시키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요. 그 꿈을 다행히 기업에서 3년 차에 다 이루게 되었고 제가 드림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부터 플래너의 맨 뒷장에 드림리스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꿈이 40살에 마음 맞는 사람을 장사하면서 3개월 제가 장사하고 3개월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저는 3개월 여행 다니고 또 3개월은 그 친구 여행 보내고 전 3개월 일하고 이런 조금 이상적이고 철없는 꿈이긴 한데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기업에 있을 때 3년 차가 지났을 때 제 꿈을 기업에서 이루고 싶었던 제 직무적인 꿈을 다 이루게 되었고요. 그럼 내 마지막 꿈을 위해서 한번 나와서 장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손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3개월 일하고 3개월 여행 보내줄 거 아니에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 38입니다. 2년만 참으면 되네 같이? 원래는 40살에 창업을 생각했었는데 앞당겨진 거네요. 37 창업 목표에서 3년 만에 시스템을 만들고 40살에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돈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그거보다 일찍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빨리 제가 제 목표를 회사에서 이루게 되었고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오게 됐고 40살에는 실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뭐 좋은 뭐 이런저런 목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수중에는 모은 돈 3천만 원밖에 없었고 근데 3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그 가게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3천만 원으로만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빚을 안 내고 전혀 빚을 내지 않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저는 이제 고1 때부터 일을 시작을 했는데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한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커플이 왔어요. 300일이래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대학생 커플이에요. 저보다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고 그래서 300일이어가지고 제가 서비스 안주로 사장님 저 서비스 300일이었는데 서비스 안주 하나 챙겨주면 안 될까요? 더 자주 오실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그 제가 아르바이트 하던 곳의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야, 이자 내기도 바빠. 됐어. 그냥 먹고 가라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대학생 친구들이 알바를 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먹는데 둘이 먹는데 그 당시에 7만 원 넘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은 거죠. 많이 먹은 거죠. 예. 그래서 사장님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서비스 안주 하나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또한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서비스 받은 가게는 또 가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사장님의 대답은 됐어. 빚내기도 갚아. 그렇죠. 이자 내기도 바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색한 거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만약에 빚을 내지 않았다면 그 사장님이 그렇게 인색하게 장사를 할까? 이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서울시에서 외식 창업 스쿨이라는 걸 수료를 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5천만 원을 가지고 나와서 5천만 원 빚을 내서 1억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망하게 돼서 폐업률이 뭐 그 당시에는 3년 내에 요식업의 폐업률이 9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망해서 다시 빚더미에 앉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빚 없이 만약에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시 망하더라도 제로에서 시작을 하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더라도 그때부터 버는 돈이 다 제 돈이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빚을 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중엔 3천만 원 있었고 3천만 원으로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가게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잘 아시네요. 시도는 해보셨나 봐요. 뭐 나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맞습니다. 이게 공간이 뭐 한 평, 두 평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제 3천만 원으로는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네, 저는 될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홍대 출신인데 홍대 앞 상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비싼 땅을. 몰랐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비싼 땅이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한테는 그냥 대학생들이 가는 저희 학교 앞에 술집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홍대 앞에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아는 상권이니까 찾아갔는데 그 당시에 쌍기역으로 시작하는 첫 부동산이 찾아갔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가게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장님이 예산이 얼마예요? 그러길래 저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3억? 그래서 아니요 3천만 원이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나가라고 문전박대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들도 가봤고 하도 물건을 보여주지 않아서 이번에는 예산을 1억으로 올렸어요. 그냥 사기친 거죠. 사기까지는 아니겠죠? 사기지. 사기인가요? 사기네요. 사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름 정도는 적어 놓으시고 지금은 마땅한 매물이 없는데 나중에 연락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혹시 월세방 구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자취방을 구할 때 누나랑 같이 사는 집을 구할 때 여쭤보면은 자취방을 구할 때는 아무리 예산이 작더라도 메모라도 해놓고 제 정보 그런 방 나오면 연락 줄게 학생 이런 메모라도 해주셨는데 3천만 원 얘기했더니 메모도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신문만 보시고 온라인으로 고스톱 계속 치시고 용기 한번 내주시고 그때 당시 3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쨌든 생각해두신 뭐 평형대나 뭐 입지 여건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혀 없었죠. 무조건 그냥 3천만 원에 만든 나는 가게를 무조건 찾은 3천만 거예요. 원으로 가게를 찾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창업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던 거 아니에요? 몰랐죠. 제가 봤을 땐 몰랐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3천만 원 내고 친구랑 같이 해서 그 40살의 제 꿈이 마음 맞는 사람 장사하면서 3개월 제가 장사하고 그런 꿈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같이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하다고 생각이 있었는데 중간에 그 친구가 다시 세무대학교에 가서 세무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저 혼자 하게 되면서 예산이 3천만 원이 줄었는데 그래도 할 수 있을지 알았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무작정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가게를 얻었던 그 위치가 어디예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청역에 있고 고가다리 밑에 9평의 작은 매장이고요. 평수도 꽤 그럼 큰 건데요. 3천만 원으로 구하기에는. 그렇죠. 3천만 원으로 구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자리를 얻기까지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가게를 보러 다녔습니다. 정말 많이 보러 다녔는데 왜 3천만 원으로 창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가게를 보러 다녔는데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됐어요. 홍대 상권으로 인해서 메인 상권으로 해서 그 주변 그 당시에 망원동이 뜨진 않았었습니다. 망원동 상권, 성산동 상권이 무너져 있고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대학로 상권 주변에 한성대 상권이 무너져 있고 뭐 영등포나 신림 상권으로 해서 그 사이에 있는 신풍역 상권이 무너져 있고 즉 메인 상권 주변에는 젊은이들이 메인 상권으로 가다 보니까 그 주변 상권들은 무너져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최종 후보지 방금 말씀드린 지역의 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마음에 드는 가게들이 있어서 그 가게에 찾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가게에 갔을 때 지금의 첫 가게인 마포구청점에 자리에 갔을 때 권리금 2천만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보증금이 1,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또 3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오버하게 되잖아요. 제 예산보다. 아, 이거 표준어 써야 되는데 오버하게 되는 괜찮아요. 우리 뭐 괜찮나요? 공중판이니까. 아, 괜찮은가요? 네. 그럼 더 편하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저 이러이러해서 권리금 좀 깎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거기서 본인께서도 16년 동안 장사를 했는데 나도 이 정도는 퇴직금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다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찾아갔더니 처음에 2천만 원이었던 권리금이 1,500만 원으로 네. 깎아주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너 미은 치면 니은 아니냐. 미친놈이냐. 그렇죠. 너 지금 이 시간이 시간 너무 아까운 거 아니냐. 이 시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가게 문을 열어서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맨날 깎으러만 일하라고.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빚내지 않고 싶었습니다. 정말. 왜냐면 그 사장님의 야, 이자 내기도 바빠. 이 말이 저는 사장님 라임 살려서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맨날 항상 뭔가 서비스 챙겨주고 싶은데 저는 막 몰래 그래서 뻥튀기 종류도 색깔 있는 거 일부러 연인들 챙겨주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요? 색깔 있는 뻥튀기 아시죠? 알죠, 그 알죠. 사이 핑크색, 하늘색.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챙겨드리고 몰래 챙겨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게 항상 귓속에 너무 맴돌았어가지고 빚을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었던 게 1,000만 원을 줄게 되네요. 반이나 2천만 원 버는 거네? 아니죠. 1,000만 원 벌었죠. 아, 아니, 또 진행하시는데 1,000만 원씩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6개월간 찾아갔 몇 아니 개월간.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지. 네. 이제 그 사장님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이 저는 그냥 2천만 원 주고 계약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었다라고 네, 한다면 있었어요. 매매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이 좋았던 거죠. 네. 그만큼 상권이 안 좋았다는 얘기를 또 볼 수 있죠. 그렇게 치면 또 과감하게 또 상권 안 좋은 것을 왜 도전하려고 했을까요? 과감하게 안 좋았던 곳을 그럼 이따 1,000만 원 더 깎은 얘기는 좀 네. 이따. 아니요, 1,000만 원 이어서 아니, 들을게요. 그거 일단 마무리 네, 짓고. 네. 그럼 1,000만 원? 어. 네. 1,000만 원까지 깎아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3개월 좀 지난 시점이었고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끈질기게 찾아오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없어서 더 깎고 싶다. 왜냐하면 1,000만 원에 보증금 2,500만 원 하면 500만 원뿐이 안 남는데 그 돈으로 인테리어는 절대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가보니까 지치셨나 봐요. 얼마면 되겠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면 되겠니? 지치게 만들었네. 500만 원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안 해주시다가 나중에는 워낙 자주 가다 보니까 이걸 뭐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따지는 않는데 같은 성씨라고 또 이런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운이 좋았네요. 인복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500만 원에. 근데 난 어쩌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500만 원이라도 받고 넘기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상권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상권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왜냐면 그 돈을 쉽게 포기한다라는 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지업사 자리였습니다. 지업사 자리였고, 그래서 계약하는 날, 사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10%만 더 깎아달라고. 내가 짜증이 나네. 맞습니다. 젊은 그쯤 되면 총각이 화낼 법도 하신데 화 안 내시고 당연히 50만 원 더 빼주셔서. 그럼 450만 원. 450만 원. 권리금이. 권리금이 450만 원에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3천만 원 중에 450만 원 썼고, 이거 언제 2,550만 원 쓰나? 언제 채워? 그리고 1,500만 원 보증금이었죠. 보증금 1,500.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 때 물론 사람마다의 가치관이나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그 6개월 동안 찾아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야 진짜 너 미친 거다. 지금 6개월을 버리는 거냐.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1년에 회사를 다니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모은 돈이 1,000만 원씩 뿐이 못 모았거든요. 쓸 거 쓰고.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1,550만 원을 쌓았어요. 순수익 1,550만 원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손에 돈이 들어와야 번다고 생각하지만 창업을 할 때는 나갈 돈을 주는 것도 버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50만 원을 줄였고 그 뒤로도 가게를 3개를 더 계약을 했었다면 다 그런 식으로 네, 다 작전은 하나였습니다. 깎자? 깎는 거. 발품, 정성, 이 가게에 대해 왜 마음에 드는지 설명 이런 것들. 그러면 지금도 상권을 이제 가보실 때 이제 메인 상권의 옆에 있는 좀 죽은 상권을 사서 매입해서 그걸 키우시는 컨셉이신 건가요? 네, 그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될 때도 있긴 합니다. 지금 메인 상권도 죽는 분위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돈을 주고 이렇게 메인 상권에 들어가 본 적은 없고요. 항상 가게 자리를 얻을 때 저는 이 동네에서 내가 고객들한테 어떠한 것들을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상권들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상권들은 전부 다 어떤 권리금이 많거나 이런 상권들은 아니죠. 가장 마지막에 개업한 가게 역시 버려진 상권에 무권리 1층에 무권리 상가가 있어요. 권리금 없어요. 1층에서 권리금이 없을 정도의 상권이면은 알아볼 상권이죠. 지금 이제 하시는 이 잼잼치스가 어쨌든 약간 펍 비슷하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인가요? 펍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잼잼칩스는 사람들이 감자튀김 판다고 했을 때 당시에 땡땡 비어가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봉구 비어. 이런 것도 얘기해도 되는 괜찮아요. 편안하게. 봉구 비어, 용구 비어 이런 것도 저희 유행이었잖아요. 봉구 비어 광고해 줬으니까 나중에 광고를 좀 받아야겠네요. 그런가요? 그런 데들 많은데 그런 데들은 술집에서 감자튀김을 안주로 파는 개념이잖아요. 저희는 전혀 다릅니다. 감자튀김 전문점에서 음료 중에 하나를 맥주로 팔고요. 매출의 30% 이상이 청소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펍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오케이. 그럼 우리 요 손님에 대한 이야기 좀 이따 듣기로 하고 일단 가게 먼저 마무리를 한번 접읍시다. 그럴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발품을 팔아서 가격을 깎아서 그렇게 적게 줄였단 말이에요. 근데 가게를 얻었다고 장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인테리어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인테리어비가 그나마 평당 200만 원이니 뭐 제대로 하면 제대로 알아보셨네요. 200만 원에 냉난방기 간판 별도. 넓고 얕은 지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이제 또 9평에 대한 견적을 받았습니다. 원래 평도 쓰면 안 되는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9평에 대한 견적을 받았더니 한 3,000만 원 정도의 아웃테리어 별도, 간판 별도, 그 다음에 냉난방기 별도. 저 별도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이거 지인 찬스를 써야겠다. 그래서 지인한테 알아봤더니 그래도 2,000만 원 정도의 간판 별도 이렇게 최소 3,000을 들겠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깎아야죠 이제. 그렇죠. 깎고 싶었지만 지인이 이렇게 친하다고 생각했던 지인이 이 정도 제시할 정도면 이건 이 친구와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수중엔 1,050만 원이 있었고 이 돈으로 인테리어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또 직접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알바몬 알바천국에 인테리어 알바를 쳤습니다.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경력이 없다고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켜주는 데는 아파트 인테리어 현장이었고요. 근데 제가 배우고 싶은 거는 상가 인테리어를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는 가게 인테리어 하는 현장에 찾아갔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가게를 하고 싶은데 청소라도 좋고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일손 안 부족해. 아니요, 저 무료로 일하겠다고, 무일푼으로 일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청소라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첫날 했던 게 그분들이 목공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끝나고 톱밥 다 정리하고 가고 다음날 아저씨들이 7시 반에 출근한 데서 저는 7시에 나가가지고 정리할 것들 정리해놓고 콘센트 꽂아놓을 것도 꽂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네?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며칠을 그렇게 갔더니 금방 도망갈 줄 알았는데 밥은 사주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돈 안 받고 같이 일해주세요. 밥 사주셨는데 저는 밥값도 제 돈으로 냈습니다. 그 어떤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운다는 수업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올 줄 알았던 애가 계속 찾아오다 보니까 이것저것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눈탱이 맞지 않을 정도로만 배우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또 장사하는 분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기업을 해서 지금 하루 매출이 얼만데 해야지, 너 여기서 인테리어를 배우고 앉아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다시 돌아가래도 전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매장을 하나 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꿈은 매장을 더 많이 늘려나가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배워서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무일푼을 일한 결과 그 당시에 이제 가조명, 여기도 달려있네요. 이 가조명이 12만 원에 10개, 총 9평 10개 들어가는 견적을 받았어요. 120만 원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인테리어를 배우고 나니까 제가 을지로에서 소품을 사다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조립하니까 2만 5천 원이면 되더라고요. 어머. 하나당? 네, 하나당. 10개 25만 원, 120만 원, 95만 원 절약한 거예요. 물론 그 안에 제외 인건비랑 이런 그렇지, 거는 녹여져 있는 거긴 하지만 제 예산에는. 그리고 튀김기를 사려고 하는데 이제 튀김기 이런 거 검색할 때 혹시 다나와나 에누리닷컴 네, 알죠. 네, 네이버에서 최저가 검색해도 거기 또 검색하면 더 싼 제품들도 네.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14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따라서 신당동에 화학동에 중고시장에 갔더니 네, 중고시장에 갔더니 90만 원이면은 6개월 만에 망한 가게인 거. 거기 새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네, 샀어요. 그것만 해도 약 60만 원 정도 절약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 그 배운 인테리어 현장에서 배운 노하우를 통해서 직접 인테리어에서 1,000만 원 안에 인테리어를 하게 돼서 3,000만 원을 오픈을 이렇게 하게 하니까 됐습니다. 이게 3천만 원이 가능하구나. 근데 그 한 달 안에 이 전문가만큼의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죠. 제 스스로 했던 인테리어나 이런 게 좀 만족스러웠어요. 금액 대비 그럼 가성비 가성비로는 대비 만족을 했고요. 손님들의 반응도 사실 손님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개업한 집 맞아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이런 거 반응도 있었고요. 저는 이제 이게 무슨 제가 의미지? 사람들이 인테리어 컨셉 자체를 몰라서 제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인테리어 컨셉하고 벽에다가 러프라고 써놨습니다. 편하게 들어올 수 있어서 인테리어 궁금하네요, 자체가 슬리퍼 신고 추리닝 입고 반바지 입고 들어올 수 있고 화장 안 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라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긍정적으로 화장 해주신 안 하고 분들도 갈 수 있는 분위기. 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시작하면서 보통 시작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은 일단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는 뭔가 최고를 하고 싶거든. 그렇죠? 좋은 거를 사고 싶고 남들이 볼 때 정말 이쁜다는 소리를 듣게끔 만들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자꾸 생겨서 예산이 아까 5천만 원 예상했지만 1억이 되는 게 보통 그렇죠. 넘어지는 거예요. 임선혜 씨님 진짜 창업 준비하셨었나 봐요. 제가 뭐 좀 부도의 신이라고 할까. 근데 그게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자꾸 줄이는 게 사실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게. 그런 욕심이 안 생겼어요, 아예? 엄청 생겼죠. 엄청 생겼습니다. 의자를 하나 놓더라도 근데 저희 매장 자체는 플라스틱 의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주로 보시던 이렇게 겹쳐놨다가 이렇게 돈 벌면서 하나씩 바꿔나가면 손님들도 재밌어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시작해보자 이런 마인드였네요. 그렇죠. 일단 시작해보자였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인테리어를 보시면서 손님들을 만족해 할 수도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남들은 새 거를 놔야 된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저는 하나하나 바뀌어가는 거에 손님들도 재밌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예산 안에 오픈을 하자. 나는 300일 된 커플한테 서비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사람한테 서비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보통 그래 예산을 조금 늘려서 제대로 하자 이렇게 마음이 변하지. 예산 안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자. 그러니까 조금 낮은 걸로 하자, 중고로 하자.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일단 스타트가 틀리네요. 일반적이진 않네요.